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고 10분 쉬었는데 이쪽에 경영할 사람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면 이쪽 예외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와야 정상일까요? 이쪽으로 와야 정상일까? 판단해. 여기 해당될 때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때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와야 정상일까? 여기에? 발급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나? 여기로 와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와야 원래는 정상이죠. 이렇게 와야. 경영할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게 한다고요. 경영할 사람이 취득해야 되니까. 근데 경영 안 해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발급받게 합니까? 이거를? 발급받지 않게 해야 정상이지? 경영할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나요. 공부하기가 훨씬 편하단 말이야. 얼마나 간단해. 근데 쓸데없이 여기 속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오는 게 특이한 거지. 이게 특이한 거지. 경영에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예지원 발급받아야 된단 말이야. 왜 발급받게 하냐고. 그래서 경영할 사람도 아닌데. 그죠? 이것도 이 농지증 발급 여부를 이걸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글쎄 작성이 필요 없는데 왜 발급받게 하냐고. 글쎄 공부만 피곤하게. 원칙, 예외 이렇게 그대로 가야 정상이지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 그대로 여기다 발급받지 않고 취득하면서 해놔도 법적으로 의리 깔끔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경영할 사람이 아닌데 발급받게 하라는 것이 특이한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야 돼 그냥. 암기해야 돼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를 외우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간혹가다가 이걸 외워놨어요. 제가 워낙 잘 따지니까 외워놨는데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외워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외우지 않는 게 나아요. 이러면 제가 왜 이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암기시키는 거잖아 이게. 경영 사람이 그래서 아닌데 왜 경영에서도 필요 없는데 왜 그 사람이 이 농지증을 발급받게 하냐고. 발급받아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이한 거 예외적 소유에 속하지만 발급받아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자, 두 문자는 이렇게 땄어요. 분리가 여기서 딴 거 여기 영농요건 분리농지에서 포인트가 분리죠. 분리 농사짓기 힘든 땅 비축 여기서 딴 거 비축 문제 요거만 다른 거 구별해야 되잖아. 분리 비축 주말 체험농에서 전혀 허가에서 신고해서 신 딴 거예요. 협의랑 구별해야 되니까 전을 따면 안 되지. 학교등의 실습지 그리고 1,000원 미만 1,000원 미만에서 딴 거. 일단 요거는 좀 외워두시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도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 거. 분리, 비축, 기도하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인생의 분리함이 계속 쌓여 있어. 인생의 분리함이 계속 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좀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자, 분리, 비축, 분리함이 비축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같아요? 주여. 이거는 허락하소서. 무엇을? 신학 1,500페이지 미만 공부할 것을 약속드리는 기도 같은 거잖아.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뭐뭐 허락해달라는 게 그거 하겠다는 의지 표현 아닙니까? 신학 공부를 한다 그래야 뭐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말씀이 신학인데? 왜 1,500을 묻느냐? 1,500페이지 미만으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신학만 매달릴 수 없잖아. 신학 1,500 미만 정도 공부할 것을 약속드리는 기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함이 쌓여서 주어, 신학 1,000 미만.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정도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럴듯하죠? 외우세요. 분리, 비축, 주어, 신학 1,000 미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발급 안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예의적 소유 중에서 여기 없는 거를 거의 내지는 않으니까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예의적 소유로 따로 나온 것 중에서 분리, 비축, 주어, 신학 1,000 미만에 속하면 받는 예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안 받는다.
물론 여기서 이건 자연스럽게 빠지죠. 이건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고 농사 짓던 사람이 이농을 하면서 계속 기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새로운 취득 안에 당연히 빠지고, 나머지가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나머지.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국가지 자체가 이런 거 발급 받겠어요? 안 받지? 예? 아, 상속은 저절로 일어난다니까. 받을 일이 없지.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안 받아. 그래서 이것도 특수 요건이 이제 갖췄을 때만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라 발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요? 이거는 전용할 개인이 이거 허가 신고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이거는 행정청이, 다른 법에는 행정청이 농장과 협의하는 걸 얘기해요. 행정청이 한다니까, 이것처럼. 전용협의 뜻을 배워보시면 그 행정청이 받겠냐고요. 이것도 따로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라 안 받는 나머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중에도 3가지는 추가적으로 더 발급 안 받는 예로서 기억하세요. 이건 이해하시면 돼요. 3가지는. 농업법인의 합병. 합병으로 취득할 때.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3가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한 3가지는 발급 안 받는 예로서 참 많이 나왔고, 요거는 발급 받는 예로서 많이 나왔고. 자, 요거 이해를 시킬 겁니다. 원래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 발급받으라는 취지예요. 근데 요건 따져보면은 사실상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야. 자, 농업법인의 합병부터 볼까요? 농업법인의 합병. A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B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법인이 합병을 해서 우리 신설 합병을 그려봅시다. C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소멸됐어. 합병 논리. 합병 논리는 상속 논리랑 거의 비슷해요. 상속도 우리 안 받는 것으로 들어가지만,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 게 상속의 법적 논리인데, 등물성을 가지고 합병을 한다면 이 소멸법인의 권리 의무를 신설법인이 동일성을 가지고 포괄승계하는 게 합병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농지는 A법인에서 C법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명의는 바뀌었지만, 전신이 가지고 있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취득했을 뿐이지, 이게 새로운 농지 취득인가요? 아니잖아. 기존에 있는 농지를 이름만 바꿨다니까, 신설로 인해서, 합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농지 취득할 때니까 발급받아야 되는 취지지, 이게. 기존에 있는 건데 이게 왜 새로운 농지 취득이 되겠습니까? 발급할 필요가 없죠. 합병이니까 안 받는 거, 합병이니까. 합병이 빠지고 농업법인이 취득한다? 그럼 발급받아야 돼요. 원칙으로 들어와서. 이것 빼고는 다 발급받는 것이라고. 응? 아까 어떤 분이 농지 경매할 때 그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느냐, 농업인이만 되느냐. 농업인이 해야 되지. 여기 아니면 다 발급받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공유농지 분할. 자, A, B가 이 농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 50대 50?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나누자 해서 나누자. 지분대로 나눴어요. 자, 지분대로 요거 A 단독 소유로, 요거는 B 단독 소유로. 새로운 농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지인가? 그러니까 발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분대로 그대로 나눈 것에 불과하잖아요. 왜 발급받게 하겠습니까? 시효 완성? 배웠죠? 이제 민법에서? 점유 취득 시효?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있는데 이 사람이 까먹었는데 소유권 행사를 안 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의사로서, 민법식으로 하면 소유의사로서 뭐 평온 공연하게, 그죠? 20년 이상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 칩시다. 그럼 민법상으로는 이제 전 소유자에게서 시효 완성자에게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취득을 하잖아. 근데 역시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은 취득했다 싶지만, 이게 새로운 농지가 아니고 20년 이상 농사했던 그 농지 그대로 아닙니까? 이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죠? 안 받는 예로, 받는 예로, 경영성은 필요 없지만 받는 예로. 자, 보세요. 그러면 1번의 원칙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이 농지 취득이 기존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가리지 않아요. 새로운 농지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수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 군수 대신에 읍장면장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읍면장에 의해서 농지점을 발급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 그런데 그 아래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 중에서 1번 국가지자체, 2번 상속, 3번 담보농지 취득, 4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5번
1, 2, 3, 4, 5번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나머지 분리비축 주어 신학 천왕위원이 아닌 나머지 이렇게 봤던 게 1, 2, 3, 4, 5번이고요. 6번에 농업법인의 합병 체크하시고 7번에 공용농지 분할 체크하시고 8번에 1번 시효 완성까지를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밑에 다른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한 규정들이고 그냥 이 정도로 핵심을 잡은 겁니다. 안 받는 예로서 그러면 그 밑에 발급 절차를 보시면 1번 발급 신청 1번 농지정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 면적에 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아래 방가락 2번 보시면 다음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니까 발급 대상이 되니까 발급을 신청하라. 발급은 받아야 취득하는 건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요게 뭐라고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이게 뭐예요? 한 번 더 해봐요. 지금 말이 많이 맞지 않아서. 자, 시작. 분리비축 주어 신학 1500. 됐어. 꼭 기억해요. 농지법에서 이거 제대로 제가 두 음자 잘 따주잖아요. 이거 땄잖아 지금. 자, 1번이 학교 등의 실습지 학. 2번이 주말 체험 등의 주. 3번이 전용 허가의 허. 전용 신고의 신. 그리고 4번이 1,500명만 대충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고 1,500명만이고 5번이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얘기하잖아. 거기 분리 체크하시고 6번이 비축농지 비축 찾아서 체크하시면 요게 분리비축 주허 신학천원만이에요. 발급받아야 되는 예로서 됐습니다. 훌륭한 거 했고요. 훌륭한 거 했어요. 자,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451쪽 갑니다. 451쪽. 농지 임대차. 자, 여기 보세요. 역시 이게 대원칙이란 말이야. 농사는 소유하고 있으면 직접 자기 경영에 쓰라. 그러기 때문에 농지를 남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못 빌려줘 원래. 아무리 임대차 경영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우리 농지는 어떤 공적인 특성이 있어서 농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소유해야 된다. 경영하면서 소유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경영하라는 거예요. 자기 경영에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못 빌려줘. 원칙이. 예? 본인이 농사 져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임대사용대는. 우리 농지법에서 있는 임대사용대 사유가 있어야지만 합법적 임대사용대가 가능하지. 개인 계약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일수록 이 임대차, 사용대차 사유를 굉장히 좁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지을 농지가 많아지니까. 요게 자꾸 정권이 바뀌면서 늘어나서 지금은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임대사용대 사유가 너무 늘어나서 그만큼 농민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농지를 투자 개념으로 삼는 사람들은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하여튼 원칙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럼 임대사용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경영 안 해도 소유하시는 사람이면 남에게 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사람들은? 지금 경영할 사람은 본인이 경영해야 되니까 남에게 못 빌려준다니까. 이건 경영 안 할 사람이야.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겠네. 이게 그래 전체 다 관련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그래서 처음 이런 거를 포인트가 되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 농사 져야 되는 건 대원칙이 대원칙. 그러니까 남에게 못 빌려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해당되면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경영도 안 하는데 남에게 못 빌려준 사람은 농지 그냥 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본인이 경영 안 하니까 남에게 빌릴 수 있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의하실 게 두 가지는 아니야. 이 중에서 이 둘은 빼야 돼. 이거 주의하시고 이거 따라 기억해 주세요. 왜 이건 안 되느냐? 경영만 안 할 뿐이지, 농업 경영만 안 할 뿐이지, 이거는 특수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긴 특수 목적에 쓸 필요가 없어. 경영 안 하고 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면 돼. 요거는 특수 목적에 써야 되니까. 아니, 예를 들어 학교가 실습용으로 쓰겠다고 취득을 했으면 그 목적성에 쓰라고 지금 농지를 소유를 시켰는데 남에게 빌려준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거 취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 목적에 안 쓰고 남에게 빌려주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럼 왜 취득을 했어요? 목적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못 빌려준다. 주말 체험농. 이거 하라고 지금 농지로 소유시켰지. 맞아, 해줬더니 막 상추 안 싣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그래서 임대료 받아? 안 되지, 그러면. 특수 목적에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남에게 못 빌려주는 걸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빌려줄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짓는 사람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지니까 남에게 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군대 갔어. 군대. 요새 1년 8개월인가요? 1년 6개월이에요 요새? 18개월. 18개월이네. 예. 그럼 딸만 가진 사람이면 몰라 우리 그런 걸. 뉴스마다 까먹고. 그러면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면? 그냥 빌려주지 말고 계속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어야 되지. 본인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농사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빌려줄 수 있어야 돼. 이때 만약 임대 사용대를 인정 안 한다 그러면은 본인 농사 지으라는 얘기인데 타령을 부추기는 말이 안 되지. 그죠? 자, 우리 감옥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지. 본인이 농사 못 지니까 아파 죽겠어. 농사 못 짓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다 빌려줄 수 있는 사회예요. 느낌 잡을 때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 보세요. 임대 사용대 보시면 원칙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 사용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다. 이 박스의 하나에 해당돼야지만 빌려줄 수 있다는 건데 우리 1번이 농지 소유 제한 중에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는 그 농지를 얘기합니다. 단 여기서 가로 속에 학교 등이 실습지등으로 이용하는 토지와 주말채 농지는 제외. 그러니까 여기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외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들이면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안 된다는 예로서 기억하죠. 그걸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짓는 경우 그게 3번이에요. 3번. 질병, 징집, 군대 가서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럼 공직취임하면 공직을 취임해야 되니까 남에게 농사 못 짓잖아. 빌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밖에 영유자는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기억니은 디귿이 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 농사 안 짓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그 중에 니은번에 교도소, 구치소 대 수용 중이다. 그러면 그 교도소에 있으니까 남이 농사 못 짓잖아요. 빌려줄 수 있고 리을번에 농업 부분이 청산 중이라도 아직 청산되기 전까지는 본인 농사 못 짓고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기억번, 디귿번 바꾼다라면 이 숫자 정도를 살짝 바꾸겠죠. 3월 이상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디귿번에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다. 이렇게 국외 여행이라고 법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죠? 해외 여행은 제주도도 해외야. 그래서 법적인 표현은 국외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3월 이상. 왜 3월이 되겠어요? 왜 3월 이상 이렇게 국외여행 중일 때 하나요?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까 농사짓는 최소기한이 약 3개월로 본다 그랬잖아. 그래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해서 1개월 치료로 끝난다. 1개월 치료면 치료 받고 나서 농사 지으라는 거지.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2개월 동안 국외 여행 중이다. 엄청 많이 갔다 오는데 그래도 갔다 와서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3월 이상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농사 지을 수 있는 3개월 정도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본인이 못 지니까 남에게 빌려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월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숫자 중에 4번도 있네. 60세 이상이 돼요. 60세 이상이 돼요.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밑에 줄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는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 사용대할 때. 참, 이것이 왜 나왔냐면 60세 이상 되면요 농사 짓기 나이 들어서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 이상 고령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짓는다. 그러면 그냥은 안 되고 적어도 경영에 이용하기는 5년이 넘은 그런 농지라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60세 이상 고령을 보니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60세 이상이면 농사 못 짓는다? 아주 옛날에 나오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것도 개정돼서 120만 원 된 거예요. 그전에 80만 원이었는데 50% 늘려서 120만 원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거는 계속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70년대 이때만 해도요. 시골에서도 그 60 넘으면 그냥 물러나요. 물러나. 젊은 사람들이 다 농사 짓지. 제가 농촌에 살아봐서 알잖아. 예?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환갑 되기 힘들 때. 환갑이 61세 아닙니까? 예. 그럼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오래 살았다라고. 그럴 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럴 때 나오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정년을 65세까지로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는데, 이건 바뀌지 않아서 그래. 요새는 환갑 한 달이면 마을잔치 비웃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거 한다고. 칠순? 잔치합니까? 팔순도 안 해. 팔순도 가족여행 갈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반영이 안 돼서 그래. 하여튼 그래서 뭐 옛날 규정 그대로 환갑 살기 어렵던 시절에 60세 안 되면 5년이 넘은 농지래야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 왜 안 바꾸는지 몰라. 이런 걸. 지금 제가 제 고향에도 가봐도요. 원래 시골에서는 마을 청년회라는 게 있어요. 청년회. 거기서 마을의 굳은 일은 나서서 하는 게 마을 청년회예요. 60대면 마을 청년회에 들어가. 마을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60대가 청년이. 노인정 들어가면 젊은 사람이 이런 데 온다고 혼나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면 술 심부름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여튼 60세에서. 자, 5번에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자기의 경에 이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농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사람 업을 하는 그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아까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요거는 주말 체험을 하려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면 본인이 해야 되니까 남에게 뭐 빌려준다 그랬죠? 이건 다른 사람이 취미할 사람에게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미농 할 때 소유해서 할 수도 있고 남에게 빌려할 수도 있잖아요. 남에게 빌리는 규정입니다. 그게 다른 얘기예요. 아까랑. 그리고 6번이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려고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총무사 등에게 위탁하여 임대해서 하는데, 이 7번도 거기에 대한 예고 6번, 7번이 그냥 농지를요 한국농어총무사 등에게 위탁만 하면 농어총무사가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용들을 해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규정이 나오면서 농민들의 농지에 대한 그 보호 그거는 많이 약화된 거예요. 이 규정이 나오면서 사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래는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임대하고 있으면 소유할 수 있잖아. 이 목적으로 임대 사용돼 놓게 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이거 안 좋은 거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규정이고, 이 규정이 들어오면서 사실 임대 사용대가 굉장히 넓어졌죠. 어느 대통령 때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말이? 6번, 7번 얘기가? 이명박. 쫙 정확해. 그분이 그 투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안 바뀌어. 그리고 8번에 자격 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내로 임대 사용된다. 현 정부에서는 이 정도 들어갔어. 그냥 이게 단기 임대 사용되라고 하는 것으로서 최대치가 8개월이에요. 작용하고 있는 농지, 내 소유 농지 작용하고 있는 농지만, 그것도 이모작으로 해서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게 이모작 아닙니까? 딱 반년이면 되겠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모작이니까 그거보다는 여유를 좀 더 줘야죠. 최대치를. 그래서 8개월이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반년보다 좀 더 긴. 그래서 이거는 8개월을 넘기지 못해요. 8개월 내에서 단기 임대 사용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도입이 된 건데, 그 아래 보시면 하나만 더 확인해 드리면 맨 밑에 양가로 3번의 임대차 기간, 반가로 1번 단기 임대 사용들을 제외한, 아까 8개월짜리 이걸 제외한 보통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라. 3년 이상으로 하라. 만약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했다. 그러면은 3년 약정등서로 본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해서 최소 3년 보장해 주겠다. 단기 임대 사용자 빼고. 자,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지금 누가 지정하고 그 종류 정도 이렇게 살짝 보시면 돼요.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장이 아니고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의사가 지정하된 농장 승인받아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반가로 3번에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지역 속에 두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구역으로. 마치 계란 속에 노른자의 흰자의 그것이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진흥구역, 흰자에 해당되는 게 보호구역,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농지부에서 지정이 되면 농사를 잘 진흥할 땅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상으로는 농림지역 지정할 땅에 속하거든요. 우리 국회법으로 하면은 이게 농사 잘 지을 땅인데 다시 두 가지 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은 핵심 농지 진흥구역. 자, 두 번째 줄에 농장에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농지의 집단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진흥구역이다 보시면 돼요. 그 아래 보호구역은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진흥구역을 보호하겠다.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지역 자체가 잘 개발 못하고 농사만 주로 지을 땅인데 그 중에서도 농지의 핵심은 진흥구역이 되는 것이고 진흥구역에서 뭐 농사지을 물이 필요하다, 저수지 이런 거 필요하죠, 그죠? 그런 부분에 지정하는 게 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둘 다 힘들지만 우리 개발할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호구역이 조금 더 나은 거야. 조금 더 나은 거야. 이 두 가지고요. 자, 이제 농지 전용 살펴보고 끝냅시다. 자, 우리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을 보시면 이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전용이 459쪽. 459쪽. 자,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이라 뭐 농지에다 건물 짓고 싶다. 뭐 전용을 하고 나서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원칙은 농지 전용할 때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전용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는 게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받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것도. 아니, 개별적인 농지 전용에 대한 개별적 허가인데 보통 개별적 허가면은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선적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농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겠대. 아,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농지법에서 농지를 엄청 아낀다니까, 이게. 아까 농민이 취득해야 된다. 농지증. 그래서 시구 읍면장에게 세세히 살펴보라고 농민 취득을 신경 쓰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농지 전용이 되면, 농지는 전용되면 농지는 파괴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농장에게 전용허가를 받으라고 함으로써 농지를 다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쪽에서는 시구 면적이 되는 게 여기는 농지가 망가지니까 전용을 하게 되면 농장에게 받으라는 거 까다롭게 하려고.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 전용 협의 대상이 있고 전용 협의 대상. 전용 협의 농장에게 농장과 협의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용 신고, 가벼운 전용 신고가 있어요. 전용 신고. 가벼운 신고이기 때문에 이건 장관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는 게 전용 신고입니다. 하는 게 전용 신고예요.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 타용도로 잠깐 쓰기 위한 일시 사용을 위한 허가 신고가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원칙은 허가인데 어느 때 협의 대상인지 어느 때 신고 대상인지 타용도 일제 사용 허가 대상은 무엇이고 신고 대상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받는지 이걸 지금 제가 일단 써놨어요. 이거부터 좀 대충 말씀드리면 그럼 느낌만 잡아도 되는데 이 전용 협의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드리면 다른 법에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 다른 법에서 농지를 망가뜨리는 할 때 그쪽의 행정청이 농지를 지키는 대장이 농장이니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그쪽 행정청이 농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국회법에서 농지가 있는 땅에 우리 개발용도인 땅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상공을 지정해. 자, 우리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 특히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결정하기 전에 협의심의 거친다 그러잖아. 그런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이 사람과 하라는 거예요. 그쪽 행정청이 왜
농지가 포함된 땅에 주상목을 지정하는 순간에 개발할 땅이 돼버리니까 농지는 파괴되는 거예요. 이제 주상목이 지정되면 농지 파괴된다니까요. 그래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 행정청이 그쪽의 관리기 결정권자가 이제 다른 건 다 개인적으로 이거 신청하는 거라고, 이건 다른 법에 한 행정기관이 농지를 망가뜨리는 행정기관이 농장과 미리 협의하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전용 신고, 간단한 신고라 시장허수구청장에 신고한다는 건데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틀. 하나는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시설 설치하려고 할 때, 농지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할 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지 농민들을 위해서 쓴다라면 간단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농업인이 농사 지으려면 그 농가 주택이 있어야 되고, 뭐 농업인 자식들이 놀 수 있는 어린 놀이터를 딱 만들어야 되고, 양어장 같은 거 막 설치돼야 쉽게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 돈 벌어먹는다는 표현도 농민들에게는 그러네. 생업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다 간단한 신고예요. 간단하게 신고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저기 예외적 수준의 영농요건 분리농지. 영농요건 분리농지면 농사 짓기에는 이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 해도 보호할 가치가 적어.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땅이면 농업인의 생업을 위해서, 영농요건 분리농지라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간단한 신고로, 이 두 가지가 크게 신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허가라 해도 간단한 허가라 시장허수구청장이 받는 건데, 이들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시장허수구청장이 허가 신고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농지를 농지의 다른 용도로 잠깐 쓰기 한 허가예요. 잠깐 썼으니까 항상 이거는 농지 복구 조건이 붙어요. 이 농지 복구 조건으로만 가능한 게 이 허가 신고를 얘기합니다. 잠깐 썼으면,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잠깐 썼으면, 쓰고 나서 농지 복구하라는 거예요. 다 썼으면 농지 복구하라. 농지 복구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최종적으로 농지가 망가져요. 그래서 아까 예외적 소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허가 신고를 해도 농지가 망가지지 않아. 농지 복구가 돼. 농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저런 얘기가 오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는 안 해도 요거는 하여튼 농지가 최종 파괴되는 게 아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무엇이 허가고 신고인지는 그 기간에 따라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에 따라서. 물론 독자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막 몇 년 이런 것이 허가 대상도 있는데 6개월 내로 간단하게 쓰겠다? 주로 신고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농지에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그 현장 사무소 용도로 써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쓰면 돼요? 목적 사업 기간 동안에 내내 써야지. 그것도 6개월 내로 쓴다면 신고가 될 수 있지만, 목적 사업 기간 동안 계속 쓴다면 그때는 농지 복구 조건부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겨울에 보시면 시골에 가면은 논에다가 썰매장 만들어 놓은 거. 막 애들 타게 하잖아. 아니면 위에서부터 뭐 밭에 이렇게 막 내려오게. 썰매장, 눈썰매장. 송어 축제 하는 데 가보셨어요? 잡을만 합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재미있고, 그래서 고기가 나와야지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재밌어요? 지역 축제장으로 쓰는 거. 그게 타영시장 대표적인 신고 대상이에요. 6개월을 넘기지 못해가 6개월 내에서. 평상시 농사 짓다가 겨울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대표적인 일시장 신고 대상이에요. 자, 그럼 전용 허가는요? 1번 보시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장의 허가. 그래서 허가권자가 농장이라니까. 근데 지금 다른 과목 여기다 예외 봅시다. 예외 보세요. 넘겨보세요. 전용 협의가 나올 겁니다. 2번에. 전용 허가에 대한 예외로서 협의.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다른 법엔 행정청을 얘기하잖아. 행정청이죠.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만 된다. 어떤 하기 전에 미리 농장과 협의하라는 건데, 제가 박스에 1번 도시지역에 주상공을 지정하거나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 농지가 포함된 땅에 주상공을 지정하는 순간에 농지는 파괴되니까.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지 파괴되잖아. 농지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아래 두 가지도 그런 경우인데 나중에 좀 더 보시면 되고, 전용 신고 보세요. 전용 신고 3번에 1번.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허수구청에 신고하라. 신고는 간단하게 시장허수구청장인데 어떤 목적으로 전용할 때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 주로 농업인의 생업용 시설 이런 느낌으로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시설 이런 느낌으로 1번 농업인 주택을 짓겠다. 농축산업용 시설을 짓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에 가는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을 짓겠다라든지 농어장, 농업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같은 거 짓겠다라든지 이게 다 간단한 전용 신고대상. 또 하나가 2번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전용할 때라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전용할 때가 또 신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여건 분리농지 같은 거 찾으면 개발하기 좋은 거예요. 이거는 신고 대상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오는 4번이 1번이 타용도 일상 허가. 주로 일상 허가 대상을 얘기해요. 행정청 할 때는 협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주로 허가 대상으로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일정 기간 뭐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 허가 신고는 다 농지 복구 조건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 파괴되지 않아 나중에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간단하게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는 시장운수구청장에게 받는 건데 대상이 세 가지잖아. 세 가지. 지금은 하나 더 제가 추가하라고 해서 네 가지가 되는 거고. 자, 건축구에 따른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 시설에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간이 시설, 농산물 간이 시설. 간이 시설이니까 잠깐 쓰고 계속 쓰지 말고 농사 지어라 하는. 그 다음에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심해서 한다. 목적 사업 기간 동안에 쓰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잠깐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위자란 토속과 광물을 채굴한다. 농지에 토속이 있어서 채굴, 광물이 있어서 채굴한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잠깐 채굴하고 농사 지으라는 거지. 일상 허가 대상. 또 하나 새로 추가된 것이 전기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비롯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수원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네, 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집에서 놓고 다니시는 모양이지 추가라고 한 것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다른 땅은 안 돼요. 공유수원 매립을 통해서 조성한 토지 매립지. 자, 우리 공유수원 매립에서 매립지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걸 농사 지으려고 해. 당장 농사 못 져요. 매립지가 생겨났지만 소금기가 덜 빠진 경우가 많거든. 매립지에 매립하는 건. 그래서 이게 소금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잘 빠져야 농사 지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서해안에 매립지 중에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냥 놀리는. 그런데 일정 염도 이상이니까 농사 짓기는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농사 짓기 힘드니까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거 이번에. 근데 왜 계속 쓰면 되지 일시사용이냐. 그래서 이러다가 쓰다가 염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농사 지어야 되니까 농지 복구 조건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허가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7월 1일 날 시행이니까 그 시행 기간이 몇 년 동안 허가받을 수 있는지는 7월 1일이 되어야 영이 개정돼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이건 지금 법만 개정된 거라고. 시행일이 7월 1일이면 영은 그때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우리 매립한 땅 중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할 때가 타용도 이상 허가 대상 중에 하나 추가됐다. 자, 신고 보시면 농지의 타용도 이상 신고. 자, 농지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역시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6개월 내로. 그건 이거 일시 사용 허가 신고는 6개월 내로 쓴다는 게 특징이죠. 몇 년이 아니고 6개월 내로 사용한 후 역시 농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허수구청에 신고하라. 주로 대표적인 게 일본의 썰매장, 지역 축제장 등으로 쓸 때는 여기 사유밖에 없어요. 6개월 내에 쓸 때. 그 아래는 뭐 아까 간이시설 저 현장 사무소 이것도 있지만 6개월 내로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는 신고. 대표적인 게 썰매장, 지역 축제장은 일시장 신고가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지금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 좀 더 넣어가면서 이제 제 목표는 우리가 실제 마지막까지 공부해야 될 것의 한 80% 선 정도까지를 하는 게 목표예요. 80% 선. 그러다 좀 더 할 때는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거지. 아마 지금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3, 4월에 들어가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여유가 된다라면 그 직전에 했던 1, 2월 거를 그 직전 거라도 좀 이해가 안 돼도 들어보시면 한결 편해요. 복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